살이 한 4kg 정도 빠졌어요. 체지방만. 생리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과 8, 9, 10, 3개월 만에 남편이 5개월 만에 거의 20kg가 빠지면서 탈모 인생이 발모 인생이 됐어요. 야 잠깐만. 야 조금 의심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이 영상 보면 진짜 탈모인들 난리 나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울었어요. 생리 기간마다 진통제를 하루에 10알씩 먹어야 되는 동생이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그때 2022년 2월에 이제 코로나 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수치만 낮고 공복 혈당만 높고 다른 건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이 너무 아픈데 염증 수치는 정상이래요. 어머. 그게 제일 그러니까 괴로워. 네, 모든 건 다 정상인데 몸은 난 너무 아프다,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다. 그 의사쌤도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사쌤이 이제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이비인후과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많이 오잖아요, 노량진에.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오면 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빨리 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늙더라. 네, 늙는데요. 코로나에 한 번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병원에 내원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좀 많이. 근데 이 친구들의 증상을 보면 왠지 빨리 늙어가는 것 같은데 좀 잘 잘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약간 이건 뭐지, 내가 이제 멘탈을 잘 못 잡아서 아픈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난 정상인데 내 몸이 진짜 아픈 건데 수치는 안 나오니까 너무 좀 괴로웠어요. 그럼 비타민 D 수치랑 공복 혈당 2개를 잡아보자 일단.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논문을 봤어요. 비타민 D 결핍과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그 당시에. 그래서 논문을 그때 막 50편을 막 진짜 막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비타민 D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타민 D가 결핍이니까 이제 보험이 돼서 이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이게 수치가 빨리 안 오른대요. 비타민 D 자체는. 제가 미친 듯이 햇빛을 하루에 2시간씩 보고 비타민 D 고용량으로 먹고 뭐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그런 식재료들도 날마다 먹었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잘. 그러면서 이제 2월에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피 검사하고 그런 결과를 얻고 최겸님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막 알고리즘으로 최겸님을 봤을 때가 7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응급실에 실려간 게 4번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실려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좀 정신력이 강하거든요. 막 이틀 밤도 새고 막 연구하고 논문 쓰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때 제가 나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병원을 그래서 양방도 가보고 한방도 가보고 그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는 4개월이에요. 네, 2월에 걸리고 한 달 뒤부터 증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온갖 그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 한방 그 협력병원까지 가서 제가 동시에 2 전문의한테 받았어요. 양방 쪽에도 받고 한방 쪽에도 침도 맞고 수액도 맞고. 그래서 그때 수액을 맞으면서 그때 그 의사쌤이 하버드대 의대 출신이시고 조금 약간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가슴팍이 너무 아파서 여기가 진짜 살짝만 눌러서 여기가 너무 아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프고 그때는 요통도 있어서 한 달 동안 이게 문을 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도 못 열었어요. 내 나이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프지?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의사쌤이 저한테 이렇게 싹 다 들어보시더니 수액을 3종류를 놔주셨는데 비타민제랑 그 아미노산이랑 글루타치온 몸에 독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독소가 왜 많지? 근데 그때 그 수액을 3개를 맞고 요통이랑
여기 가슴팍 아픈 게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림프가 일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서를 받고 실비보험 이제 요청을 해야 되니까 진단명을 쫙 봤는데 제가 그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5군데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은 병원 다녔어요. 그러니까 병원만 다녔어요. 계속.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액도 여기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질환, 상세불명의 요통, 상세불명의 무슨 염증, 상세불명의 뭔 거예요, 다. 네. 좀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고치지? 나는 그럼 맨날 아프면 수액만 맞고, 수액 맞으면 이 수액 효과가 딱 하루 이틀 가요. 그럼 진통제를 먹어도 그 진통제 중에 파는 것 중에 제일 센 애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먹으면 이제 스테로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실 네 번째 실려갈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나 이제 곧 죽겠네. 약간 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연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분석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여기까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일을 그만두고 그 비타민 D는 이제 3월에 그거 결핍된 거를 이제 주사를 맞고 온갖 노력을 한 다음에 그때 17인가 19에서 27, 9까지로 좀 올렸어요. 그나마 조금 올렸어요. 한 4개월 만에. 정상 범위가 어디부터? 정상 범위가 보통은 20, 30 이상이고요. 그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비타민 D 수치는 40 이상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할 때 비타민 D 수치를 어디까지 올릴까요? 하니까 이제 의사쌤은 자기는 비타민 D 수치가 70이래요. 70 이상이래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를 하루 종일 봐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구나 완전 꽂혀가지고 그때 제가 온갖 거를 다 하고 그러면서 막 UV 비등도 막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막 집에 진짜 다 막 속옷만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UV 등 저도 그거 있어요. UVB 등 해가지고 그거 날마다 1시간씩 앞뒤로 쬐고 이제 그것도 동시에 같이 하면서 그러면 비타민 D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럼 공복 혈당. 근데 공복 혈당은 103, 10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상세불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뭐지?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시기 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때 체지방률이 33%, 35%까지 갔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 저열량식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때 6월, 7월에 이제 막 했는데 운동을 빡세게 했는데 스쿼트를 맨몸으로 한번 가서 했는데 10개를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근데 뭐 혈액 검사에서는 아무 수치도 안 나오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조금 찾아보니까 공복 혈당, 인슐린, 살이 많이 잘 빠지는 체질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그걸 저 혼자 그냥 찾다가 알고리즘으로 최겸님 영상을 그때 딱 알게 됐어요. 예, 7월에. 그래서 밤새도록 들었어요. 진짜 밤새도록. 저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쪽 분야는 또 잘 모르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이 친구 뭐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겠구나. 그러면 공복 혈당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아픈 게 나아지겠지. 내 체력이 올라가지겠지.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최겸님 첫 번째 클래스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좀 의심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유튜버로서 구독자도 많이 없었고 나는 좋은데 아직은 의구심이 든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다가 영상만 계속 듣고 나한테 좀 적용하다가 거기 10명 왔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예요. 10명 왔고 2명이 초대였어요. 8명. 이제 두 번째 또 클래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자. 나는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냥 그때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찾아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생리가 막 터졌어요. 그날, 그 전날. 그래서 생리가 이제 터지면 호르몬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날 여름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습하고 여름에 그 요만한 강의실에서 진짜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근데 습하니까 에어컨도 엄청 빵빵하게 튼 거예요 그날.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제 목 뒤로 바로 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몸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제 딱 그 오더라고요. 아픈 게. 아직 낫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책임님이 그 클래스 다 듣고 나신 분들 다 함께 뭐 식사하자고 했나? 그때 아마 이후에 좀 만나서 커피 나눔하면서 이야기 나눔해요라고 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게 거의 8시간을 계속 앉아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 끝나고 저는 그냥 후다닥 나왔어요. 이제 그때 나오는데 그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네. 근데 책임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아, 내가 아직 아니구나. 근데 이게 마지막일 거야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예. 그렇게 계속 실려갔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책임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정성스럽게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상담해 주시고 했던 게 그게 아직도 아른아른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박사까지 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제 증상이 뭔지 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책임님한테 그냥 무턱대고 물어봤어요. 나 이렇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히 그 병원 사이트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진짜 저의 그런 증상이었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이제 신경 쪽인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아, 그러면은 저의 그 상세불명의 질환, 진단명과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에. 그래서 확 쓰러지고 이제 응급실 실려가고. 그래서 아, 이 친구 맞네. 책임님, 이 친구 제 제대로 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 영상을 더 보면서 무리되지 않게 운동을 하면서 설밀나트리를 진짜 제대로 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초절식으로 하고 운동만 했을 때는 살이 한 달 딱 했는데 0.5kg 빠졌거든요. 근데 책임님 영상 보고 내가 공복 혈당이 높으니까 탄수화물 좀 최대한 줄이고 이제 좋은 지방 먹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에 한 1kg가 2kg가 빠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때랑 많이 다르구나. 근데 기운이 싹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립성 저혈압 증상, 쓰러지는 응급실 갈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PMS 때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두통이 미칠 듯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두통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월, 9월 됐는데 살이 한 4kg 정도 빠졌어요. 체지방만. 그러면서 에너지가 확 생겨가지고 그때 생리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10월에 여동생이랑 제주도를 가서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그 트레킹을 했어요. 그런데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과 8, 9, 10, 3개월 만에. 그래서 저는 완전 책임님한테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초반이었었기 때문에 단톡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때 소수 인원이라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얻고 모든 정보를 나누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다 저한테 적용시키고 제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걸 보고 저희 남편도 딱 보더니 따라했어요. 네. 그러더니 남편은 20대부터 탈모였거든요. 진짜 완전. 그래서 남편은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중고등학교 동기들을 못 만나겠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슴에 사무치게 진짜 스트레스인가 봐요. 탈모가 너무 심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니까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식단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살 빠지는 거 보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그렇지. 옆에서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어요. 근데 남편이
한 5개월 만에 거의 20kg가 빠지면서 탈모 인생이 발모 인생이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야, 잠깐만. 야, 조금 의심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여기 발모부터는. 야, 잠깐만. 모발모 발모 인생. 예, 아래 링크 널 믿어도 해주세요. 내가 널 믿지만, 야, 어디서 연습시켜 온 사람 하나 꽂은 거 아니지? 이야, 세상에. 네, 진짜요. 이 영상 보면 진짜 탈모인들 난리 나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아. 저랑 울었어요. 네, 그 발모에서 본인도 뭐야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동료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도 목사님 머리카락이 자라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살이 계속 빠지면서 10kg 정도 빠졌는데 한 5, 6개월 만에요. 그러면서 진짜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이시나 집사님들이 사모님 성형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진짜 저는 최겸님 통해서 진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 제 삶에 정말 녹아들어서 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느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진짜 감사하다. 네. 아우. 그래서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그때는 병원비 4개월 만에 병원비 7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절 보고 저희 엄마가 희귀성 난치 질환이 있으세요. 안검 경련증이라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 뜨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눈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언제부터? 그게 한 4년 아이고, 전부터요. 안 되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시다가 나중에 실명되실 거다. 이건 진행형이라서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진단명을 엄마가 받고 저도 장녀로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엄마 그것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고혈압, 그다음에 여기 방아쇠 증후군,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온몸에 안 아픈 데가 또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평생을 맏며느리로 사셔서 제사를 1년에 대여섯 번씩 혼자서 다 지내셨어요. 그리고 자식 3명 혼자서 다 기르시고 2021년에 엄마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 경상도에 사시는데 서울에 그 무거운 아픈 몸을 이끌고 코로나를 뚫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큰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셨는데 엄마가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 엄마를 보고 제가 몇 개월 뒤에 제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최겸님 보고 살아나니까 엄마도 절 보고 따라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최겸님 다이어트 하고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눈을 이렇게 뜨세요. 눈을 이렇게 안 하시고요. 눈을 이렇게 탁 똑바로 뜨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엄마 눈 떴다. 이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막 울고 최근에는 공황장애 약을 조금씩 이제 끊으시면서 지난주부터 안 드셨는데 괜찮아지고 계시대요. 이 마음의 안정이. 그래서 고혈압 약도 조만간 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눌려져 있던 그런 진짜 다른 것들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게 저뿐만 아니라 남편, 발모 그래서 저희 엄마까지도 지금 살려주시고 저희 여동생도 또 저 따라 해가지고 저희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장염이 진짜 심했어요. 맨날 설사하고 이렇게 항상 말라 있었어요. 아이가 기운이 없고 이렇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성인이 되고 생리 기간마다 진통제를 하루에 10알씩 먹어야 되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뇌하고 장축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장염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동생이 약간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네. 뭔가 힘든 일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거는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가 장이 나빠서 그렇지, 그건 너를 맞아. 속이는 거다. 너를 그렇게 해도 이제 동생은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우리 모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최겸님 이제 통한 그 식단을 동생한테 하나씩 또 알려주니까 동생이 생리통할 때 하루에 11알씩 먹었던 진통제를 지금은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또 한 집에 반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빨라.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세상에. 네. 이분 신청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상하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요. 어머니 이야기랑 여동생 얘기는 처음. 발목 얘기까지는 들었어? 발목 봤어요. 발목 봤어요. 직접. 세상에. 네. 저희 딸이 기립성 약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건 있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그 막 어릴 때 막 5살 때부터 배가 늘 아프고 가스가 늘 차고 운동 같은 건 좋아해서 20대 때 운동을 했을 때 배는 늘 가스가 차 있으니까 이 배에 힘을 안 주고 다 허리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회사를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한 3번씩 쓰러졌었어요. 저도. 네. 그러면서 뭐 요가, 뭐 명상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겠다. 네, 그리고 저도 막 픽픽 쓰러져서 응급실을 막 1년에 3번씩 이렇게 최근에도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위경련이 나거나 막 이렇게 체기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그러거나 딸이 그런 걸 너무 비슷하게 닮아갖고 계속 건강에 관심은 갖고 있고 저탄고지도 최겸님 전에 막 MBC에서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는 약간 막 삼겹살 막 오로지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토마토도 막 이만큼씩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군것질은 좋아하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삼겹살만으로 진짜 한 5kg를 한 달 안에 빼긴 빼더라고요. 남자니까. 근데 저는 막 아몬드 알러지 있는 것도 모르고 아몬드 빵 먹고 막 그러니까 왜 나는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지? 막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관심은 늘 있지만 내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탁 막 죽을 것 같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사실 지금도 약간 나이롱처럼 근데 그게 골골이 더 미쳐요. 네. 그게 진짜 딱 뭐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네. 계속 그래서 이게 골골골골. 먹는 것도 그렇고 허리도 제가 거의 뭐 한 아이 낳고 1년 반을 못 움직였어요. 허리가 하더니 근데 그때 협착증 30대 70대 허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도 한 1년 반을 못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그 인생도 보통 깝깝한 게 아니다. 운동을 세상에 그래서 1년 만에 못 움직일 정도면 숙제처럼 운동을 강박이 있어서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도 중간에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저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지나면 뭐 특별한 병명은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밀가루도 먹고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건지 몰라요. 네, 진짜 네, 제일 네. 괴로워. 그게 괴로울 것 같아. 그런 식의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관심을 계속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설밀라티 제한하는 식단 하시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 정신력과 스트레스가 너무 중요한 게 저희 남편은 막 그런 게 되게 좋은 사람이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여지껏은 버텼으나 정신력으로? 버텼으나 이제는 나이가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그거를 막 아파 보고 이러질 않으니까 에이, 괜찮아 이러면서 먹게 되니까 되게 막상 신경 쓰는 제가 근데 더 자주 아프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 나쁜 거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요. 그 내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고 도움도 안 되고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기도만 계속 쏘세요. 그게 더 빠르지. 그 의식으로 창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입으로 창조되는 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제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걱정만 하고 이렇게 실행은 막상 못하면서 생각만 엄청 많고. 그것도 되게 힘들죠. 근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그걸 알아서 그것도 쓸데없진 않죠. 그것도 과정으로 쓰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되게 그 힘들었던 순간에 뭐 샤워를 하든 뭘 하든 앞으로 생기지 않은 그런 거를 막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그때 쉬지 않고 그랬어요. 고개를 막 그 습관이 생길 정도로 그 생각을 끊어내려고 고개를 흔들면서 그만 숨 쉬자. 그래도 그만 딱 숨 의식을 쉬자. 했네. 그거를 거의 한 1년간 하니까 왜냐면 계속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나니까 그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죠. 안 좋은 생각들이. 진짜 괴롭겠다. 네. 근데 그거를 말로 하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입으로 내뱉었어요. 그만 숨 쉬자. 그만 숨 쉬자. 그거를 거의 뭐 한 3초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우리 아는 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딱 초를 키더라고. 음. 그분도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이제 딱 그 성모상 앞에 딱 초부터 키면 이제 말하자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의식하게 되는 거지. 알아채리는 거지.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진짜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요가 명상 이런 걸 20년을 그때부터 이제 접하긴 했으나 명상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호흡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 알아채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는 순간 내 배경자로 넘어가서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몰입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를 바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진통제 이제 이제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안 하나도 먹고 먹고. 있고 이 케이스는 되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훨씬 더 건강해졌고요. 장염 증상도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한 지 지금 5년 이상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임신을 목표로 되겠다. 네, 하고 있어요. 네. 와, 진짜 뭔가 쓰여지려면 나부터 먼저 센 걸 겪어야 쓰여지지. 저 영양제도 그렇죠. 되게 궁금한 게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은 블로그가 되게 이렇게 되게 동안에다가 되게 건강하다고 막 그런 걸 올려서 저도 따라서 무턱대고 막 진짜 이만큼씩 먹었거든요. 뭘 먹었어요? 영양제. 뭐 별걸 다 먹었어요. 네, 메가도스, 비타민C도 메가도스로 하고 그랬는데 신우신염에 걸렸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그 면역이 자기도 낮아서 되게 까탈스럽게 그런 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체질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딸도. 그래서 먹지 말라고. 영양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그 뒤부터는 안 먹고 있는데 말들이 너무 다 다르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 선생님은 주사로 절대 맞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뭐가 맞지? 이렇게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저는 제 베체트 병이라는 게 면역이 올라가면 내 몸에 있는 그 자가 면역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잠나게 그렇죠. 하는 병이라서 면역이 올라가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나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홍삼에 뭐 면역 올라가는 그렇지, 좋은 다 갖다 것들을 주지.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암 걸리기 전에는 그런 걸 먹을 수가 없는데 주는 게 너무 속상하고 먹어지지도 못하고 또 프로폴리스 뭐 이제 이런 거 막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좋다고. 근데 남들이 뭐 몸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좀 먹으면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이게 면역이 올라가는 음식인지 몸이 허니까. 근데 면역이 올라간다는 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랑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다르잖아요. 면역 반응이 올라가는 그자 거겠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뭐 그 다음날 뭐 면역이 올라가갖고 막 으쌰으쌰 힘이 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저는 몸속에서 확 이제 뭐 하얗게 조금이 아니라 땜빵이 막 500원짜리만큼 막 커지는 게 막 바로바로 막 그날 밤에 퍽퍽퍽퍽 이렇게 막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것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저는. 남들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더 그 병 때문에 지금 그 함성어려원에서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암에 걸려와서 이제 수술할 때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남들보다 7, 8배를 더 써야 되니까 살려줄 테니까 믿고 우선은 잘 먹고 잘 자라고 이러는데 뭐 아파 죽겠는데 잠이 오면 뭐 아파 죽겠는데 뭐 안 아플 수가 있나. 근데 뭐 그냥 알겠다 그러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좋다는 것들이 전 너무 겁이 나서 음식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제 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도 지금 분가해서 이제 분가 시켰거든요. 독립을 했어요. 결혼한 건 아니고. 아 너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안 갇히겠네. 그러니까 어질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나한테 뭐 하는 게 없잖아. 날 부르는 네.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또 엄마 아빠 집에 거의 뭐 살다시피 하면서 이제 간호하느라 이제 그런 쉼을 갖지 못했고, 제가 남들은 다 친정집 들어가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왜 안 들어가냐 이럴 텐데 나는 죽으란 얘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집에 이사를 1달 반 정도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집은 해도 너무 잘 뜨고 따뜻하고 작고 막 나 혼자 있으니까 뭐 한가 찌고 뭐 청소를 해 빨래를 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혼자 그래서 있으면 진짜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처음 느껴본 거지. 근데 이제 뭐 외롭지 않냐, 그런데 외로울 틈이 어디 개나 있어. 주라 그래. 너무 외로워 지금 이 뭐 마당에. 넷플릭스가 맞아, 있고, 맞아. 뭐 외롭기는 유튜브가 무슨, 있는데 아우, 무슨 맞아, 막 이러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나쁜 맞아, 이기적인 생각으로 뭐한말로 딸기 한 팩을 사도 뭐 서너 식구면 2개씩 집어 먹으면 없잖아요. 근데 뭐한말로 저 혼자 있으니까 열흘도 먹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나 위주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혼자 아침에 느긋하게 또 백장을 안 가니까 레몬물도 따뜻하게 해서 마셔보고 바빠 죽겠으면 6시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버컥버컥 물이나 한 컵 먹고 아니면 가자마자 정신이 없으니까 믹스커피부터 먹고 시작을 하는 게 회사 일인데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되고 새로운 삶이 진짜 시작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네. 삶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좀 자유로우셨어요?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전화는 자주 하시지만 그래도 뭐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전화 오면 오늘 건강하시구나 이 생각.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시던 때는 전화를 누르는 법을 까먹어서 치매가 심해지셔갖고 이제 어떻게 그것도 좋아지시냐. 그게 근데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수두증이라고 뇌 안에 물이 차는 병이셨던 거예요. 수두증. 그러니까 그 뇌 안에 그래. 물을 빼니까 이게 증상이 좋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이 또 간호를 잘해가지고 잘 드시게 하고 슬기로운 하니까. 의사생활에서 봤다 그 수두증에. 예. 근데 언어장애, 보행장애, 요실금,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변실금도 있었고, 그러니까 언어가 또 이렇게 밥을 드시게 하면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줄줄줄줄 흘리시고 정말 이렇게 어디 푹 맞으신 분들처럼 굉장히 심하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3이요. 그래서 뭐 그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셔갖고 이제 폐렴처럼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이제 찍어보니 이제 다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애썼다. 그 세월 다 지내고 이제 혼자 있으니 이 세상에 그 한갓증 뭐라고 말을 해.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그래서 내가 좋아주는. 오늘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음식 하는 시간이 뭐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걱정스러웠겠지만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도 참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릴 때 그냥 이것 살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한 번에 올 때 패키지로 들어요.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상복구 그 이전으로. 그래서 참 이게 좋아지려고 들면 무섭게 원상복구가 되는 딱 그 시기에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걸 이제 본인들은 다 알아채리고 있고. 우리가 부모 영향을 받고 크잖아. 부모 영향, 그동안 만났던 악연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사람들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내가 그 사람들 천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내가 진짜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내가 사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기에
막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된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다한테 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런 특집으로 또 모아오셨네. 아니 나는 그 소소한 게 아니라 그 1년 반을 그렇게 누워있고 또 막 그렇게 있고 계속 그 신경에 계속 그러 있고 나는 그거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로. 그거는 진짜 누구처럼 나라고 남이래 뭐 이것도 아니고 위로도 못 받잖아요. 네, 진짜 뭐 설명 상세 불명이에요. 맞아. 위로도 못 받고. 근데 그런 세월도 얼마나 끊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지실 것 같아요. 회복력이 무섭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난 요즘은 드는 생각은 내가 요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한국말로는 아무리 써줘도 내가 감동이 없는데 영어로 써져 있는 걸 읽으면 막 이 뜻이구나 이렇게 늘 했던 얘기도 수면도 그렇게 해서 고치고 커피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90일째 끊고 있거든요. 그 영상 외국 영상 보면서 보면서? 외국 릴스 보고. 외국 릴스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막 그걸 다 외워가면서 요즘 내가 보는 영상에는 계속 내가 그 알고리즘을 타고 그런 얘기만 또 그런 외국 영상만 막 똑똑하게 막 인스타에서 보내줘요. 근데 요새 보는 얘기는 내가 휴먼 비잉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비잉인 거지. 진짜 영적인 존재. 그게 더 먼저여서 내가 인간으로 살려면 해야 될 행동, 잘 살아야 되는 거, 살아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이 초점이었고 또 내가 살아남는 거지만 이 스피리추얼 비잉이라는 건 진짜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라고 느꼈을 때는 다 하나라는 게 기준. 우리가 다 연결돼 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내가 좋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쳐서 이렇게 휴먼 빙은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진짜 전 모든 거에 연결돼 있는 그 스피리추얼 비잉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내가 공허함, 외로움, 뭐 나태함, 뭐 무기력함 이런 단어는 휴먼 비잉에 있는 단어고 함께 같이 그래서 그런 가치로 막 새롭게 막 눈이 막 더 떠지니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더 놀라운 소식들을 내가 들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가 우리가 다이어트 이런 거에 하나의 딱 뭐가 아니라 진짜 전체 대사라는 걸 고치면 내 거는 패키지로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식구들, 엄마, 여동생, 남편까지 진짜 이게 패키지로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뭐 어디 무슨 다이어트 뭐 2천만 원씩 주고 한들 가족한테 영향 미치진 않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최겸 씨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대사를 고치고 뭔가 이렇게 치료가 아니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진짜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진짜 가슴에 또 한 번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또 우리가 사랑 하면 사랑이 더 이상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랑 말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그 자체가 온전한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흔하게 쓰니까 선한 영향력이 그냥 남한테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정말 그런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치가 정말 새롭네요. 오늘 약간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을 여기서나 또는 다른 데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건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되게 다양한 자극들이 뭔가 우리 안에서의 대사적 뭔가를 만들고 근데 그게 너무 누적되다가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서 되게 많이 보였던 게 사실 저번에도 방송 못 내보냈는데 그분도 그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오히려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왜냐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을 해칠 수 없는데 우리 집 문화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집을 해칠 수 있어요. 마음껏 아니면 이렇게 범죄자들이 면식범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약간 그 암이랑 걸리신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보면 그 주변 가족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있는데 항상 보면 다 또 마음이 너무 착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강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어요. 수면 엉망이신 분들도 되게 많이 한 부류 있는 것 같고 뭐 설민아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약간 관계 쪽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하나 보이고 오늘 또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여기까지 다 저까지 다 약간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답은 결국에는 남을 돕는 거라고 보여요. 되게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아침에 요가를 조금씩 하는데 요가 하고 나서 그 외국 영상이에요. 요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나마스테 하잖아요. 근데 어째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라고 끝을 내는 거야. 근데 그 도움을 주라는 말이 되게 나한테 엄청 꽂히고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다 너한테잖아. 너 오늘 잘하세요. 평온하세요. 좋은 일 생기세요. 근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잖아.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약간 지금도 소름 돋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또 약간 맞물리는 건 최근에 봤던 어떤 글이었는데 되게 오래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봤더니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였고 또 다른 걸 봤을 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남을 그렇게 도와줄 수 없대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니까 자기의 개념이 여기가 아닌 거야. 그냥 이게 확장돼 있는 거야. 스피리추얼 빙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에서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홀로가 아닌 거야. 다 연결돼 있고 다 그냥 왜 너가 나가 다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계속 이해가 돼.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그럴수록 약간 내가 없어지고 뭐 무아가 되고 약간 계속해서 그렇게 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무서울 게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되는 의미인 것 것 같아. 같아. 자기가 유튜브를 찍어진 게 네. 자기도 그런 걸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닌데 이거는 내 고통이 진짜 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되겠고. 자연에서 치유를 얻은 만큼 거기 화면에서 비춰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제 다른 사람 얼굴이 위해서 완전 바뀌어져요. 쓰여지는 거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까 그 아플 때지만 그 바람이랑 햇살이랑 그 파도 바다 이게 엄청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걸 그냥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그냥. 근데 다 잃게 생겼을 때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다. 오늘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저의 인생 셰프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생 가이드 선생님. 사실은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좀 급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동안 위해서 제 나름 애썼고 제 나름 너무 애정하고 있고요. 근데 막 떨렸거든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와서 너무 좋은 이 분위기가 정말 그러니까 매 회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다고. 근데 이렇게 영상 너머에서 보면 좋은 거 느껴지지만 민망해 사실 나도. 근데 진짜 그런데 진짜 그런 진짜 느낌이 좋거든. 아 이게 진짜 와야 되구나.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소름 또 돋았어 그거를 방금. 진짜. 네. 어. 새로운 또 다른 삶을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가 천국 같아요. 천국을 살짝 맛본 느낌이에요. 무슨 이런 말인지 알아요. 끝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아무 걱정 없이 걱정도 없고 네. 너무 기쁘게 들어주고 네. 서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진짜 자기도 겸손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내가 뭘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만이 있으면 이렇게 귀 기울이기 어렵거든. 근데 저 그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서 뭐 더 첨언할 게 없지만 저의 이 험악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거는 아름다웠어요. 이게 정말 다 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 입도 열어주셨고 진짜 올해는 뭐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따뜻하게 행복하게 많이 웃으면서 제발. 평안하게 이제 맞아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보자가 그냥 소망인데 올해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 오늘이 아니었을까? 오늘처럼 오늘처럼 계속.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진짜 어시스트 너무 감사해요. 한 게 없는데 그냥 뭐 쏟고 막 그랬을 거야 나 자기 아니었으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딸도 보내고 뭔가 제 인생에서 뭘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어떤 달란트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근데 이렇게 저랑 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뭔가를 하면 저도 뭔가 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나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할 때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인스타나 보시면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혼자서 시간이 되게 많은데 생각만 있지 영어 공부도 10년째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그런 힘을 얻고 이렇게 같이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유, 네, 그런 꼭 생각을 될 거예요. 하게 되시고. 네. 너무 좋은 아유, 시간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생존과의 사투였다면 앞으로는 행복하고 번영하고 기쁨과의 사투가 아닐까. 더 하루라도 더 행복하려고.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안 울면 이상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오늘 이거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얼마나 올해가 출발이 좋은지. 이제 구정 전에 오늘 그러니까요. 우정 음식을 먹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귀중하게 살아온 세월을 그냥 다 들고 오셔가지고 겸이랑 저랑 너무 쉽게 듣기만 했네 진짜. 잘 살아가세요. 여기까지. 이제 끝이 아니고 네, 시작이죠. 네, 이렇게 만나진 인연이 좀 무섭고 놀랍고 정말 애쓰셨어요 오늘.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